예, 안녕하세요. 포티넷에서 그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경진 차장입니다.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지금 보시는 목차와 같고요. 제가 최근에 좀 일이 많이 바빠서 프로젝트에 좀 많이 치여 있는 와중에 그 번역 작업이 하나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제 그 원본 그 음성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좀 했었는데, 오늘 저는 좀 영상을 좀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자막이랑 영상이랑 좀 그 새로 결합을 하니까 내용이 좀 되게 새롭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좀 잘 표현을 좀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그 서점에 가보면 그 베스트셀러 책 쪽에 IT 쪽 코너 가면 최근에 그 많은 트렌드를 좀 담고 있는데,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것이 첫 번째 이제 뭐 빅데이터, 그리고 머신러닝, 뭐 SDN 이런 쪽에 관련된 책들이 좀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SD 외는 SDN의 컨셉에 이제 속해져 있는 그 일부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고쳐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 때문에 현재 새로이 나타난 기술로 인해서 과거의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그 우주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 달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로켓은 나사에서만 만들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사가 주도적으로 이제 우주 뭐 개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자다가 이제 유튜브를 좀 보면서 자고 있는데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앨런 머스크라고 테슬라의 CEO죠. 근데 독학으로 로켓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테슬라에서 받은 투자금으로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세운 이후에 여러 가지 로켓들을 개발을 하고 발사도 하고 재착륙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실험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4회나 한 5회 정도 그 실패를 하고 로켓가 폭발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를 보니까 턱하니 우주를 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을 하고 그 랜딩하는 장소에 성공적으로 착륙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소름이 돋았고, 대략 한 그 영상을 출퇴근 동안 대략 50번 넘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왜 50번 정도 넘게 봤던가 하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어릴 때부터 가져왔었던 달에 가기 위해선, 우주에 가기 위해선,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는 나사의 로켓의 힘을 빌려야 됐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켓을 한 번 발사할 때는 대략 1조 2천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스페이스 X는 물론 제가 이제 오늘 포티넷 얘기를 하러 왔지만 대략 한 그 10분의 1 정도 비용이 들게 되고, 옛날 과거에 일회용으로 썼다가 버리는 그런 로켓이 아니라 우주 왕복선처럼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그 하나의 비행기 형태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최근에도 한 1조에서 한 2조 정도의 나사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수행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아마존에 이제 뭐 그 블루 오리진과 같은 로켓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나사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로켓을 발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저도 이제 그 IT 쪽에 입문을 해서 그 업무를 해보면 항상 가져왔던 뭐 의문이 하나가 있는데, 뭐 의문이라기보다는 그 MPLS라고 하죠. 기존에 저희가 뭐 그 IP 기반의 통신이 아니라 라벨링 기반의 뭐 통신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 실제 그 전용선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본사와 지사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트래픽의 기밀성과, 그리고 각 업체에 속해져 있는 그 고유성과 독립성에 관한 부분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여러 그 해외라든지 아니면 국내 업체들이 ISP 업체들이 매우 큰 그 비싼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2.5기가 정도, 제가 이제 뭐 전용성 업체는 아닙니다만 구글링을 조금은 해보니까 대략 한 비용이 1억 5천만 원 정도 비용이 좀 소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1억 5천만 정도면 뭐 저도 이제 아쉽지만 아직 결혼을 못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막 먹고 있는데 도시락이 한 5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1억 5천만 원 정도면 도시락을 한 3만 개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죠. 좀 더 깊게 더 나아가 보면 이 전용선에 소모가 되는 이런 비용을 조금은 줄이면 우리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식사의 뭐 양질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많은 기업의 CIO나 아니면 CEO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용 절감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전용선과 같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정한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경기권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이제 올라온 케이스인데 사실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도심 중심지는 교통이 매우 교통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뭐 출퇴근하는데 1시간 아니면 뭐 집값을 위해서 교외로 빠지신 분들은 대략 한 2시간까지 걸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교통 혼잡이 많이 발생이 되는 샌프란시스코나 일본, 서울, 영국 쪽 이제 런던 쪽에 보면 전 세계 공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보면은 지하철은 지하철 노선대로, 차선은 차선 노선대로 별도로 이렇게 달려왔지만 이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층 복합 터널로 구성이 돼서 복합 터널 안에 사람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우리 자가용도 다니고 동물들도 다니고 지하철도 다니는 이러한 단 하나의 터널링 안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교통 새로운 신 컨셉이 나왔습니다. 실제 저희가 가장 개발이 아니면은 트렌드가 늦다고 하는 이런 건설에서조차 멀티 터널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 첨단의 IT 기술을 다루는 이쪽에서만큼은 사실 전용선에 대한 큰 믿음이 너무나 큰 나머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지조차 가지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전용선에 큰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전용선과 저렴한 비용과 높은 속도를 제공을 해주는 광대역의 기업용 회선을 결합을 하게 되면 전용선과 보안성을 위해서 IPsec VPN 터널링이라는 두 개 결합한 컨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회선을 하나의 회선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면 왼쪽 아래 보시다시피 트래픽의 분산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IPsek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의 기밀성은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일원화를 또 가져갈 수가 있고 큰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헌데 이제 이러한 또 반박 생각을 또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IPsec VPN은 이미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전용성을 대체하기에는 보안성이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전에 있었던 회선 로드 밸런싱과 같은 그런 컨셉과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단지 하나 가질 수 있는 차이점은 전용선, 광랜, 3G, 4G 여러 가지 타입의 멀티 회선을 단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묶어주고 그 단 하나의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정책을 세우고 그 안에서 어플리케이션 레벨별로 트래픽을 분류를 하고 트래픽을 전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특정 회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 패킷 로스가 일어난다든지 트래픽의 패킷에 대한 레이턴시가 증가하든지 할 때는 사전에 설정해 놓은 해당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임시 대안으로 다른 인터페이스로 트래픽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원래 태워야 했었던 인터페이스의 상태가 좋아졌을 때는 다시 해당 인터페이스로 트래픽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이내믹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러한 담당자의 개입이 적도록 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우리는 스마트 회선, 즉 SDN 회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5가지 기술을 적용한 하나의 예시를 좀 볼 텐데요.
지사가 왼쪽에 있고요. 본사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회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업무의 트래픽을 전용선으로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용 광랜으로 구축을 한 IPsec VPN을 통해서는 보다 덜 중요한 트래픽이나 비디오나 아니면 대용량 트래픽 전송과 같은 대역폭을 많이 차지하는 트래픽은 이 VPN 쪽으로 트래픽을 몰아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퍼블릭 즉 인터넷 환경에서 동작을 하는 SaaS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지사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인터넷 연결된 단을 통해서 트래픽을 외부와 송수신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용 회선과 IPsec VPN이 가지고 있는 그 회선의 품질 자체가 일시적으로 좋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좋지 않게 되면은 왼쪽에 나와 있다시피 레이턴시, 지터, 패킷 로스 기반의 그 품질 측정 기준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조의 멀티 회선으로 트래픽을 리라우트를 해서 보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지사나 아니면은 점포의 보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 저도 그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를 담당을 하고 있고 많은 대기업군의 그 보안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본 바 실제 고객사들은 매우 우수한 보안 솔루션들을 잘 도입을 하고 있고 우수한 보안 IT 인력들이 그 솔루션들을 최적화해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안 사고 없이 기업의 내부 IT 인프라 자산들을 잘 보호하고 있는 것을 잘 보아왔었는데, 실제 해커들 같은 경우는 기업의 내부망에 침투를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그 보안 솔루션이 그 첩첩이 쌓여져 있는 게이트웨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커들도 이제 조직이라는 게 있고 저희들처럼 아마 추측하건대 사원, 대리, 과장, 부장님들도 다 있을 거고 CEO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이제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이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공격을 할 때도 ROI를 따져서 공격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커들이 내부에 침투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다른 경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지점입니다. 점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사와 점포는 보안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햄버거 가게, 편의점, 아니면 핸드폰 가게 등 가보시게 되면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전문적인 IT 인력이 없고요. 보안 솔루션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방화벽이라는 것이 있지만 실제 내부 그 정책들을 보면 공룡이처럼 쓰고 있죠. 좀 안타깝게도 정책들은 올로 다 뚫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보안 정책이 생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티바이러스나 IPS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 컨트롤과 같이 높은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보안 펑션들을 그 기능들이 전후하거나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호스트, 즉 BYOL이라고 하는데 핸드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아니면 일반 윈도우 PC 같은 것들이 심지어 기업에서 제공해 준 그런 제품조차 보안 솔루션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리고 임의로 외부에서 가지고 온 그런 그 기기들은 실제 백신조차 안 깔려 있는 경우도 좀 꽤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부의 해킹 공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외부로 세션이 열리게 되고 그 세션을 통해서 실제 내부 자원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안적으로 매우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전용선은 어디까지가 안전한 겁니까? 만약에 지사에서 몰웨어가 감염이 돼서 본사로 갈 때는 전용선이나 IPsec VPN을 통해서 몰웨어가 전파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전용선 구간 가운데만큼은
밀폐성,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지사에서 출발한 이 멀웨어는 SD-WAN이나 IPsek이나 전용선 구간에서는 전혀 탐지하거나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제 그 지점이나 점포단에 이런 보안적인 이슈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설령 제가 그 회선의 가용성이나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이 SD-WAN 솔루션을 여러분들께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SD-WAN 솔루션은 보안적인 피처가 없기 때문에 지사에서 발생하는 몰웨어를 차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사 같은 경우는 적은 비용으로 점포를 일시적으로 내서 수익을 얻고 다시 키우거나 사업이 잘 안 되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점포를 폐지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속성 때문에 큰 비용을 많이 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점포에도 IPS, AV 파이어월 아니면 뭐 차세대 방화벽, SD-WAN 솔루션, 뭐 그 샌드박스 솔루션 이런 거 다 설치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왼단의 그 이용률의 극대화와 보안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SD-WAN 솔루션에 차세대 방화벽이 결합이 된 이런 솔루션을 점포에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최소한의 보안성은 가져갈 수가 있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그 회선의 사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SD-WAN 기능들을 저희가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음과 더불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IPS, AV, URL 필터링, 샌드박스 그리고 HTTPS 뒤쪽에 숨어서 들어오는 은닉된 채널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몰웨어들을 탐지를 할 수가 있는 SSL 인스펙션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단 하나의 작은 박스 장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박스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Secure SD-WAN 기능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여러분들께서 아니면 IT 지식이 조금은 부족한 지점의 직원이 적용을 하였을 때 실제 정상적으로 잘 적용이 되었는 것인가 아니면은 실제 보안홀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야 저희가 실제 그 향후에 이루어질 공격을 미리 차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포티넷의 이 SD-WAN 솔루션 그 포티게이트는 자체적인 보안 감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실제 그 링크 인터페이스에 비암호화된 어드민 접속 권한이 허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방화벽 정책이 열려져 있는지 특정 방화벽 정책에 의해서 시큐리티 프로파일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샌드박싱 솔루션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기준으로 실제 점수화를 해서 수치를 내줍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솔루션과 똑같죠. 뭐 저희가 보안 감사를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면 리포트를 받죠. 리포트 안에 보게 되면 어떤 게 잘못되어 있다, 어떤 걸 해라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 포티게이트의 이제 이런 시큐리티 레이팅 서비스는 가이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버튼 한 번으로 여기 나와 있는 가이드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설정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각각의 변경된 설정마다는 컴피그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데모에 제가 이 시큐리티 레이팅 서비스 화면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안성이 아무리 좋다고 저희 제조사에서 얘기를 해봤자 실제 그 서드 파티 그 제3의 인증 기관으로부터 입증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매년 각가지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별로 NSS 랩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있는데 저희 이번에 SD-WAN 솔루션도 NSS 랩으로부터 TCO가 좋고 그리고 보안 펑션이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서 레커멘디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SD-WAN 솔루션도 실제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해외에 구축했던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걸 하나 좀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 슈퍼루니라고 이제 네덜란드 슈퍼마켓 업체인데 저희로 치면은 뭐 이마트24나 아니면은 뭐 홈플러스 같은 그런 그 슈퍼마켓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1,500개 점포 그리고 10개 데이터 센터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포티넷에 이제 SD-WAN 솔루션을 통해서 MPLS가 가지고 있는 비용을 절감을 하고 그리고 슈퍼마켓에 방문하는 그러한 고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회선의 대역폭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실제 구축한 이후에 잘 쓰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SD-WAN, 즉 Secure SD-WAN의 여러 가지 피처들과 Secure SD-WAN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할 수 하는지를 판단을 해주는 그 시큐리티 레이팅 서비스와 관련된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SD-WAN을 구성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SD-WAN 솔루션에 연결된 여러 가지 그 멀티 회선을 하나의 그 회선으로, 즉 하나의 SD-WAN 회선으로 본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단 하나의 인터페이스만 관리를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VPN 회선, MPLS 회선, 3G, 4G, LTE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연결이 되고 난 이후에는 각각의 연결된 물리적 회선이든 VPN과 같은 논리적 회선이든 회선이 가지고 있는 품질을 패킷 로스, 레이턴시, 지터 등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그 품질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품질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설정된 SD-WAN 룰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구분을 해서 최적의 품질을 나타내는 그 회선으로 자동으로 이제 보내주게 되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바와 같이 저희는 차세대 방화벽 기능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3,0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해서 어플리케이션별로 제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제일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그 제어를 하고자 하는 그 회선을 선정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드롭박스나 마이크로소프트 OPS와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선택을 해서 그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회선별로 그 품질을 선정을 하는 그 기준에 대한 화면이 되는 겁니다. 허나 이 SD-WAN 회선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Secure SD-WAN이라고 차세대 방화벽 기능을 결합을 하게 되면 매우 강력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큐리티 프로파일이 가지고 있는 AV, IPS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지사나 점포에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포티게이트가 본사에 있는 샌드박스로 파일을 보내서 알려지지 않은 공격임을 탐지를 하게 되고 샌드박스가 탐지를 한 그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한 시그니처 DB를 생성을 하게 되면 그 해당 DB를 포티게이트가 공유를 해서 두 번째 사용자가 그 동일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할 때는 해당 파일은 AV 엔진에 의해서 자동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유저가 접속했었던 해당 URL 정보도 포티게이트가 샌드박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웹 접속하는 그 자체로부터 아예 그냥 차단이 되게 돼버리는 것이죠. 물론 그 지점과 점포뿐만 아니라 본사도 마찬가지로 그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본사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VM 기반으로 알려지지 않은 몰웨어를 탐지를 해주는 샌드박스 솔루션의 파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샌드박스로 파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VM에서 파일을 돌리게 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VM에서 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제로데이 공격이 판단이 되게 되면 샌드박스는 소스, 목적지, 그리고 서비스 아니면 OS나 시스템 단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를 그 분석해주는 결과를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분석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SD-WAN 솔루션에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아는지를 아니면 다양한 보안 감사 기능을 나타내주는 자체 감사 보안 기능인 시큐리티 레이팅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 우리 시큐어 웬의 보안 적합성을
미리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버튼 단 한 번만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 SDN 솔루션의 보안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몇 점으로 나타내 주고요. 지금은 조금 전에 이제 85점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샌드박스 솔루션과 연결하는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점이 마이너스 50점으로 굉장히 수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해당 샌드박스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해서 점수를 좀 높이는 방법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샌드박스 솔루션하고는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지만 안티바이러스 기능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일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기능을 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큐리티 레이팅 서비스를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서 보안성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검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컨피그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넷 디텍션까지 차단하는 것까지 설정을 했고요. 어플라이를 누름으로써 자동으로 설정이 적용이 되고 컨피그는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왔을까요? 자, 지금 395점 정도로 나왔고 대략 한 310점 정도가 향상이 됐습니다. 100점 만점은 아니고요. 그 포티게이트가 나타내주고 있는 전체 지표 대비 몇 퍼센트가 모질라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PLS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SD-WAN 솔루션을 적극 도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별도의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IT 인력의 부족과 그리고 실제 관리의 이원화, 도입 비용의 증가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SDN 솔루션의 차세대 방화벽과 APT 보안성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원박스 솔루션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원박스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보안 펑션들이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잘 운영이 되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적합성 검사를 해줄 수 있는 시큐리티 레이팅 서비스와 결합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의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본사 운영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놓쳐왔고 오랫동안 당해왔었던 그러한 보안 홀이라고 판단이 되는 지점과 점포의 보안성과 웬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